도대체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의리일까요? 아니면 그 의리 뒤에 숨겨둔 거짓말일까요? 온정동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양동익이 서 있었는데요. 늘 자기 체면과 계산이 먼저였던 사람처럼 보였던 양동익이 위험한 순간에 몸부터 던져 누군가를 막아섰고 그 일은 생각보다 더 깊게 사람들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겨울옷 덕에 큰일은 피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묘했지요. 누구는 말했습니다. 저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사람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심이라고요. 그 말을 가장 복잡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공정한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을 지켜오며 평생 사람 마음을 읽는다고 믿어왔던 공정한은 그날 양동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누군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장면을 본 뒤로는 예전의 불편함과 경계만으로 양동익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한성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으려 했던 한성미조차도 양동익의 행동에는 쉽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빛 같은 감정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저녁 공정한 집의 식탁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오갔습니다. 나선애가 손수 끓여보낸 곰탕 냄비를 열자 집 안에 따뜻한 김이 퍼졌고 묵직한 국물 향이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던 앙금을 조금씩 녹여냈지요. 공정한은 양동익에게 병원과 한의원이 함께 협진하는 그림까지 꺼내며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선출도 처음에는 시큰둥한 듯 앉아 있었지만 공정한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된 자존심이 밥상 앞에서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평화는 식사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그리고 공대하는 가게 앞에 나가 물청소를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물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 눈에도 낯설 만큼 천진했지요. 공대하는 원래 분위기를 푸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고 공정한은 간만에 동생 같은 마음으로 웃고 있었으며 양동익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감춰둔 죄책감은 이상하게도 그때 더 선명해지니까요. 실제로 양동익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의 어깨를 툭 치며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지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마움이 온전히 받아도 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괴로운 건 공정한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수록 자기 안의 부끄러움도 더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보다 용서를 받을 때가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걸 양동익은 그날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무렵 공주아와 양현빈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차세리와 양동익이 얽힌 어떤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평판을 흔들고 누군가의 일상을 망가뜨리기 위해 꾸며졌던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의 그림자가 지금의 화해 뒤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은 결국 드러나야 하고 드러날 거라면 덜 늦었을 때 드러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공주아는 달랐습니다. 공주아는 진실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터졌을 때 누가 다칠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지요. 양현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자 공주아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빠 공정한의 얼굴, 할머니 나선애의 얼굴, 그리고 양현빈의 가족들 얼굴까지요. 공주아는 결국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진실이 터지면 잘못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까지 같이 다친다고요. 그 말은 비겁한 회피이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인간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각 전혀 다른 갈등이 양은빈의 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최민서를 집으로 데려왔죠. 양은빈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아이이고 겉으로는 철없어 보여도 누군가 외로워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최민서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남의 집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너무 분명했지요. 하지만 양은비는 오히려 그런 최민서를 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버티지 말고 잠깐이라도 숨 돌릴 곳이 필요하다고 손을 잡아 끌었지요. 문제는 그 집 거실에 차세리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차세리는 최민서를 보는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이유를 알 수 없는 낯익음, 그리고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최민서 역시 차세리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과는 처음부터 편해질 수 없겠다는 예감 같은 것이 들었지요. 양은비는 그 팽팽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소개를 이어갔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묘한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묘한 건 양선출의 반응이었습니다. 양선출은 최민서를 슬쩍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지요.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하나가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양선출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최민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젊은 아이 얼굴에서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장면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선명하게 붙잡히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양은빈과 최민서 사이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양은빈은 괜히 더 밝은 척하다가 갑자기 솔직해졌지요. 자기도 친엄마 곁이 아니라 양엄마 밑에서 자랐다고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고백 같았지만 사실 양은빈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늘 웃고 넘기는 척해도 자기 자리와 뿌리에 대한 서운함은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최민서도 오래 숨겨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신도 입양하라고요. 그 말을 하는 최민서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떨림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완전히 지나가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피가 닿아서가 아니라 상처의 결이 닮아서 생기는 친밀감이 있지요. 양은비는 자기 외로움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고 최민서는 드디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방심하고 숨을 내쉴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양은비는 금세 최민서의 손을 잡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고 최민서는 처음 보는 방에서 처음으로 굳은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움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부를지는 그때의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한편 그날 저녁 공대안에게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늘 사람 좋은 얼굴로 집안일과 병원 일을 오가던 공대안은 사실 마음 한켠에 양동숙을 품고 있었지요. 양동숙 역시 한의원 실장을 맡아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는 사람이고 아들 민지우만 바라보고 사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날 양동숙은 갑작스러운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지요. 민지후가 위험하다는 말에 정신이 하얘져 은행으로 뛰어가던 그녀를 붙잡은 사람이 공대안이었습니다. 공대안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양동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까지 떨리는 걸 보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직감했지요. 그는 다급하게 양동숙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민지후의 행방을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지후는 여자친구와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하느라 배터리가 꺼진 채 연락이 안 됐던 것뿐이었지요. 허무하다면 허무한 일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양동숙은 아들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민지후와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양동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공대하는 그런 양동숙을 보며 더 이상 농담으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 떠돌던 양동숙 남자친구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조용히 털어놓았지요. 거창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없었고요. 다만 공대한다운 진심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양동숙이었다는 것, 웃겨주고 싶고 안심시키고 싶은 사람이 늘 양동숙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혼자만 알고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양동숙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볼 여유조차 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공대한의 말에는 허세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양동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공대한을 대하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이렇듯 작은 사랑들이 움트는 사이에도 더 큰 폭풍은 이미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동익은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웃고 저녁에 밥을 나누고 사람들 칭찬을 듣는 내내 가슴 한쪽이 먹먹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는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찾다가 예전 파일들이 담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른 문서를 골라 전송하려 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미끄러졌고 전혀 보내면 안 되는 파일 하나가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허망하게 전송 버튼이 눌려버렸지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하필 공정한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처음엔 별 의심 없이 파일을 눌렀습니다. 양동익이 뭔가 잘못 보냈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영상이 재생되는 몇 초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이었고 곧 믿기지 않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딸 공주아를 흔들고 상처 입히는 일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지요. 공정한에게는 자기 판단 전체가 부정당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공정한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눈은 화면에 박혀 있었고 믿고 싶지 않은데 심장은 이미 다 믿어버린 뒤였지요. 그 사이 한성미가 공정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성미에게 공정한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성미도 영상을 확인했고 그녀의 표정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한성미는 순간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분노가 먼저 터진 쪽은 오히려 한성미였지요. 그러나 공정한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너무 크게 다치면 바로 소리도 안 나는 법이니까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그 분위기를 보는 순간 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공주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기자고 선택했던 대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양현빈은 양동익에게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기 아버지와 가족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숨길 때는 침묵이 죄책감이 되고 진실이 드러난 뒤에는 모든 침묵이 공범처럼 느껴지지요. 그 밤에 공주아와 양현빈이 정확히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말없이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성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분노가 더 무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성미였기 때문입니다. 공정아는 양동익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물음 안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사람은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같은 시간 차세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서가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단지 눈에 밟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눈빛의 방향 하나가 자꾸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오래전 스스로 묻어버린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따라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밀어낼수록 더 끈질기게 돌아옵니다. 차세리는 최민서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 웃을 때 인매, 그리고 말없이 버티는 표정까지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쾌해졌습니다. 남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게 차세리의 방식이었는데 최민서 앞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위에 또 다른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 주변에 다시 나타날 움직임을 보이는 전남편의 존재였지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양동숙의 표정이 문득문득 굳어지는 순간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고백으로 겨우 열어놓은 문 앞에 또 다른 불안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날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두 아버지의 관계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 한 사람은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손을 잡으면서도 과거의 진실을 숨겼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를 쉽게 말할 수 없는 지점도 있지요. 양동익에게도 흔들리는 순간과 후회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 준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저지른 잘못보다 조금은 좋은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더 오래 사람을 괴롭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공정한이 양동익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양동익은 그 질문 앞에서 끝내 무엇을 인정하게 될지, 공주아와 양현비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느 편의 손을 먼저 잡게 될지, 차세리는 왜 최민서에게서 자꾸 과거의 그림자를 보는지, 양은빈과 최민서의 우정은 축복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파문의 시작이 될지. 온정동의 밤은 조용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덮어둔 낮이 끝나고 각자의 비밀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누구는 사랑 때문에 침묵했고, 누구는 후회 때문에 머뭇거렸고, 누구는 아직도 모르는 진실 앞에서 이상한 끌림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는 용서도 사랑도 전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화해라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걸 모두가 아주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감정선과 숨겨진 진실의 흐름, 함께 보셨는데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이제부터는 정말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과 양동익의 관계는 어디까지 무너질지, 공주아와 양현빈의 선택은 또 어떤 파장을 부르게 될지 다음 전개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